단 48시간 만에 은 가격이 96달러에서 78달러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시장의 붕괴라고 부르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것은 현대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환상일 뿐입니다. 모니터 위에서 붉은색 숫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하락하는 동안 코맥스 지하 금고에서는 5,260만 온스의 실물은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간, 금은 5,417달러라는 역사상 최고점을 경신했고 지정학적 위기의 중심에서 안전자산이라 불리던 국채는 무참히 내다 팔렸습니다. 종이 위에 자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 거대 은행들이 단 하나의 실물 은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광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차트의 공포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금고 깊은 곳에 잃어버린 신뢰의 흔적으로 끝을 맺습니다. 3월 2일 아시아 시장이 열렸을 때 은은 96달러 40센트까지 치솟으며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월요일 장이 끝날 무렵 가격은 87달러 후반으로 주저앉으며 7%의 끔찍한 일중 변동성을 기록했습니다. 진정한 학살은 화요일 아침 8시 45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매도세가 맹렬히 쏟아지며 가격은 82달러 46센트를 찍고 정오 무렵에는 77달러 96센트까지 추락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19.2%라는 경이로운 폭락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던 피난처는 순식간에 가장 가혹한 도살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려면 표면 아래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두 가지 거시 경제의 파도를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달러의 반격입니다. 단일 세션에서 미국 달러 지수가 90일 베이스 포인트를 폭등하며 98.50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의 자본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달러라는 요새로 피신했고 통화 수학의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모든 상품은 무자비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공급관리협회 제조업 물가지수가 70.5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1월보다 무려 11에서 12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며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고음이 너무나도 날카롭게 울려 퍼져 시장은 감히 귀를 막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경제를 치유해야 할 지표들이 오히려 시장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신호가 연방준비제도에 미치는 의미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석유 가격이 13%나 폭등했습니다. 카타르가 액화 천연가스 생산을 중단하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40%나 치솟았습니다. 제조업 물가지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시스템에 입력되는 이 모든 데이터들은 단 하나의 단어, 즉 인플레이션을 향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로 부활한다는 것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미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 3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확률은 50%에서 20%로 무참히 붕괴되었고 다음 금리 인하 시기는 9월로 멀찌감치 밀려났습니다. 9원을 기다리던 시장에 내려진 것은 금리 인하라는 단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라는 끝없는 가뭄이었습니다. 은은 화폐적 금속이자 동시에 산업용 금속이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시기에는 이러한 이중성이 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토록 가혹한 환경에서는 그 두 가지 정체성이 모두 은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로 돌변했습니다. 순수한 화폐적 자산으로서 산업적 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금은 5,400달러 위로 솟구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은은 양쪽에서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금리 인하라는 기대를 산산조각내며 화폐적 가치에 타격을 입혔고 지정학적 갈등과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산업적 수요 전망을 무너뜨렸습니다. 90달러, 88달러, 그리고 85달러의 지지선이 차례로 붕괴될 때마다 얇아진 유동성 속으로 알고리즘의 기계적인 매도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같은 날 다우존스 지수마저 1100포인트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은 시장만의 비극이 아니라 모든 자산군을 휩쓰는
거대한 청산의 폭풍이었고 은은 불행하게도 그 십자포화의 정중앙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차가운 알고리즘은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오직 가격이 무너지는 속도만을 측정하며 끝없는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화요일 장이 끝날 무렵 은은 78달러의 바닥을 딛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80달러 후반과 90달러 초반을 향해 느린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인 87달러 69센트가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해냈습니다. 시장은 최저점에서 문을 닫지 않았고 간신히 숨을 돌렸습니다. 표면적인 폭락의 먼지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진정한 전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은 공포를 말하고 있었지만 거대한 자본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무의미한 인플레이션 지표에 겁을 먹고 종이 자산을 내던지는 동안 진짜 돈은 조용히 실물 자산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은 가격이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 코맥스 인도 시장에서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니터의 붉은 숫자를 보며 공포에 질려 종이 자산을 내던졌지만 정작 그 종이를 만든 거대 은행들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2월 27일 첫 번째 통지일에 무려 1526개의 계약이 3월은 인도를 요구하며 일어섰습니다. 1526개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각 계약은 5,000온스의 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5,263만 온스의 은이 오직 3월 한 달 동안에만 실물로 인도해달라고 코맥스에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평범한 투자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보유하고 있던 포지션을 청산하기 바빴지만 시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실물을 향한 거대한 갈망이 폭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맥락을 짚어보자면 현대 역사상 코맥스은 인도량의 기존 월간 최대 기록은 2026년 2월에 2,518만 온스였습니다. 3월은 단 하루 만에 그 기록의 2배가 넘는 수치로 문을 열었습니다. 인도 기간의 첫날에만 4,540개의 계약이 인도되었고 이는 2,270만 온스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3월 3일까지 매일 306개의 추가 계약이 인도를 요구하면서 누적 인도량은 4,846개의 계약, 즉 2,423만 온스에 도달했습니다. 단 3거래일 만에 2월의 전체 최고 기록에 거의 도달해버린 것입니다. 이토록 맹렬한 실물 인출의 속도는 이전에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숫자들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하나의 진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극심한 실물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은행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은 지금 순수하게 실물을 수령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코맥스 금고에서 무거운 실물 은괴를 꺼내어 자신들의 장부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금융기관들이 왜 종이로 된 청구권 대신 굳이 무거운 실물 은을 자신들의 계좌에 보관하기로 결정했을까요? 그들은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서 모든 숫자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자들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중 단 하나도 은 시장의 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강력한 수요입니다. 산업용 은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첨단 기업들, 상장지수 펀드의 관리자들, 그리고 눈치 빠른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배정되지 않은 막연한 약속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명확히 새겨진 실물 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전기차를 생산해야 하는 기업들의 공장 가동을 위해 종이 은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은행들은 이러한 무거운 실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코맥스의 실물 인도 과정을 통해 맹렬하게 은을 조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지만 손에 쥔 차가운 금속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 자체의 자산 축적입니다. 고도로 정교한 상품 거래 데스크를 운영하는 은행들은 종이 은의 가격과 실물 시장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도 거대해졌다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종이 은의 가격이 폭락하며 시장에 피바람이 부는 지금 오히려 헐값의 실물을 긁어 모으는 것이 가장 영리한 거래라고 결론 내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중의 공포를 먹고 자라며 대중이 비명 속에 내던진 진짜 가치를 조용히 거두어 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니라 역사적인 부의 이동입니다. 세 번째는 장외 시장의 공매도 노출에 대한 해지, 즉
치명적인 파산 위험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만약 어떤 거대 은행이 런던 시장에서 막대한 양의 배정되지 않은 은을 공매도한 상태라면 훗날 실물을 갚지 못할 끔찍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런던의 실물 고갈이 점차 현실화되는 징후 속에서 뉴욕 코맥스를 통해 실물 은을 어떻게든 인도받는 것은 그 거대한 노출 위험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생명줄이 됩니다. 파산을 피하고 시스템의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구 반대편의 실물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설명은 모두 정확히 하나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거대 기관들이 지금 당장 진짜 금속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서늘한 사실입니다. 화면 속 가격표는 폭락을 가리키며 세상을 속이고 평범한 투자자들의 눈을 가리지만 그들의 진짜 손은 금고 속의 실물을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종이 화폐와 종이 계약서는 기계의 버튼 하나로 무한히 인쇄될 수 있지만 금융 권력들은 결국 마지막 믿음이 순수한 금속 덩어리로 주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실물을 맹렬하게 쓸어 담는 이 기이하고도 무거운 침묵 속에서 우리는 40년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귀금속 시장의 베테랑 로버트 고타우틀랩의 주장을 정밀하게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JP 모건, HSBC, 시티은행, 그리고 베어 스턴스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금융제국의 심장부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 인물입니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금과 은의 차익 거래 장부를 직접 관리했으며 1980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헌트 형제의 은시장 청산 사태라는 거대한 역사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를 직접 관통했던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목소리와 분석은 이 복잡한 시장에서 막대한 권위를 가집니다. 그가 코맥스의 3월 미결제 약정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전체 창고의 재고가 3억 5,700만 온스에 달하므로 현재의 급격한 가격 하락은 단순한 포지션의 재조정일 뿐 펀더멘털을 뒤흔드는 실물, 압박이 아니라고 선언했을 때 수많은 투자자들은 그의 말에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데이터의 모든 지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평생을 이 냉혹한 시장의 최정상에서 보낸 사람이며 코맥스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데이터 테이블을 잘못 읽을 만큼 어리석은 초보자가 아닙니다. 그가 인용한 숫자들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진정한 비극이자 시장의 커다란 함정은 숫자의 기계적인 정확성이 아니라 그 숫자들이 엮어내는 거대한 거짓말, 즉 시장의 구조적인 모순과 균열을 교묘하게 가리는 해석의 치명적인 오류에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이고도 달콤한 환상은 3억 5,700만 온스라는 거대한 재고량 그 자체의 착시 효과에 숨어 있습니다. 고타우틀랩은 이 엄청난 숫자를 시장의 수요를 모두 감당하고도 남을 넉넉한 공급의 증거로 제시하며 시장의 공포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코맥스의 은재고는 법적인 지위와 존재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뚜렷한 범주로 쪼개져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지워버립니다. 첫 번째 범주는 등록되는 즉 실물 인도를 위해 법적으로 완전히 묶여있고 대기 중인 물량입니다. 이 범주에 속한 8,800만 온스의 은에는 법적인 효력을 지닌 창고 증권이 엄격하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매수 포지션을 끝까지 쥐고 실물 은을 요구한다면 매도자는 반드시 이 등록된 증권이 뒷받침하는 진짜 금속을 창고에서 꺼내어 내어주어야만 합니다. 오직 이 물량만이 코맥스의 거대한 인도 과정을 위해 시장에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유효한 공급량입니다. 반면 두 번째 범주인 적격은은 약 2억 6,900만 온스라는 거대한 규모에 달하며 코맥스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최고 수준의 보안 금고에 물리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거래소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했지만 인도를 위한 증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은 굳게 닫힌 자산입니다. 이 거대한 적격은의 철제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은 꽤나 차갑고도 단호합니다. 이 은은 시장의 가격표에 맞춰 팔기 위해 내놓은 물건이 아니라 사적인 소유권이 명확히 존재하는 타인의 절대적인 재산입니다. 이 거대한 무더기 속에는 상장 지수 펀드가 자신들의 투자 상품을 실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금고 깊숙한 곳에 겹겹이 쌓아둔 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품을 생산하는 첨단 기술 기업들이 단순히 최고 수준의 보안과 물류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일상적인 운영 재고이기도 하며, 거대 은행들이 소중한 고객의 이름으로 할당해둔 개인 자산이거나 커다 거액을 굴리는 자산가들이 코맥스 금고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개인 금고처럼 활용하여 저장해둔 은밀한 보물들입니다. 이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의 귀중한 실물 은을 선물,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자선 구호물자로 던질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금속은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 안에 단단히 잠겨 있을 뿐 선물 거래 메커니즘을 통해 매각되거나 유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마치 굶주린 사람들에게 굳게 닫힌 타인의 거대한 식량 창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우리가 당장 먹을 양식이 충분하다고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과 같은 끔찍하고도 무책임한 기만입니다. 고타우틀랩은 3억 5,700만 온스 전체를 시장의 가격을 방어할 든든한 방어벽으로 묘사하지만, 흥미롭게도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 그 자체의 공식적인 규정조차 그의 안일한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규정 제38부의 부록시에 명확하게 명시된 거래소 자체의 실효 인도, 가능 공급량 추정 방법론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들은 적격 은을 시장에 공급량으로 계산할 때 무려 50%라는 엄청난 할인을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것은 이름 없는 변방의 비관론자나 음모론에 사로잡힌 애널리스트의 극단적인 주장이 아니라 수십 년간 파생 상품 시스템을 지배해온 거래소 스스로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보수적으로 정해둔 뼈대입니다. 이 엄격하고도 현실적인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인도 가능한 공급량은 8,800만 온스에 등록된 은의 2억, 6,900만 온스의 적격은 절반을 더한 2억 2,250만 온스로 초라하게 쪼그라듭니다. 이 숫자는 3억 5,700만 온스라는 안도감 넘치는 장막에 비해 의미심장하게 낮으며, 실물을 갈구하는 시장의 탐욕적인 수요를 직면했을 때 시장을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